최근에 상가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바로 그 전에 생각하고 또 우려해야 할 점, 그리고 저희가 유의할 점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성우 대표님께서 상가 투자 팁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기다려주시 이성우입니다. 요즘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주택에 대한 어떤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대출부터 그다음에 어떤 보유세의 상한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을 총동원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특수한 투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정자산이고 향후에 어떤 물가 대비 또는 화폐 가치 대비 투자처로서의 각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기존의 많은 기득권 세력들도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발생을 시켰고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안정되게 노후를 즐겨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어떤 주택 가격 안정화를 지금 도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투자 패턴, 투자 종목의 변환이 필요하죠. 자,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면 상가 투자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특히 요즘에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죠. 갭 투자를 했는데 어떤 전세 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깡통 주택이 됐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주택에 투자하기가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그런 부분도 좀 지역적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갭 차이가 너무 적게 나는 곳도 좀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싼 갭 디지털이라고 너무 갭 차이가 적은 쪽도 위험 부담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바라보는 차원에서 상가 투자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상가 투자를 하실 때 배후 수요가 많아야 된다. 역세권이면 좋다. 뭐 더블 역세권이면 좋고 트리플 역세권이면 더 좋고 그리고 내적인 부분을 봤을 때 노출이 좋아야 된다. 접근이 좋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많이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코너 상가를 많이 따지고 그리고 역세권 주변으로 상가 밀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런 지역들은 금액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죠. 자, 투자를 하실 때 상가 투자를 하실 때 많은 어떤 기본적인 상식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 지역이 굉장히 인기가 좋고 유행인 상권이고 젊은 층들도 많이 가고 했는데 내가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자 또는 내가 들어가서 상가에 투자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상권이 슬럼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임차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서울의 유명 상권들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경리단길, 망리단길, 연트럴파크, 연리단길, 송파구의 송리단길 무슨 단길이 많죠. 이런 식으로 유행 상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경리단길의 그 공실률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바로 옆에 해방촌으로 갔더니 해방촌도 역시 공실률이 증가가 되고 그래서 종로구 익선동으로 갔더니 그쪽에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쪽에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갔더니 거기도 역시 임대료가 상승이 되면서 장사가 안 되고 공실률이 증가가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상가 투자를 할 때 중요한 부분 젠트리피케이션에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 지역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유명 연예인 홍석천 그 방송인이 있습니다. 이분 역시 그 이태원 쪽에 13개의 상가를 가지고 있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2개를 폐업을 했죠. 그 잘 나가는 사람도 이 임대료의 부담에 의해서 폐업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많은 사람도 많고 기존에 고정 손님도 많을 건데 이러한 유명인들도 장사를 접고 나가는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임대료 상승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공실률이 증가가 되고 유행이 떠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 거고 그러면서 갈수록 슬럼화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뭐냐? 젠트리 그러니까 뭐 이런 신사 계급 또는 어떤 사회 지배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의 어떤 파생어죠. 그래서 뭐 영국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이 지역 자체의 상권 자체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좋아진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그게 좋아진 부분이 꾸준하게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게 되면 임대인이 가격을 올리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브랜드 매머드급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던 분들이 이제 그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형상
내몰림 현상, 임차인 내몰림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유행이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자, 가장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가 되고 있는 곳이 있죠. 이태원 경리단길입니다. 2017년 4분기에 11.8%의 공실률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2분기에는 공실률이 3.3%밖에 안 됐던 그런 공실률이 2017년에는 11.8% 공실률을 보이다가 2018년 4분기 작년 말에 21.6%의 어마어마한 공실률이 발생이 됐죠. 공실률이 발생이 된 이유는 뭐냐면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이 됐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쪽이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니까 많은 이런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층의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고 그 기존에 있던 원주민, 원임차인들은 그 임대료를 이기지 못하고 떠나는 현상 이렇게 해서 공실률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이쪽이 슬럼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신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논현역도 마찬가지고 청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망리단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건대상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상권 기존 상권들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에 자유로워야 된다는 부분에 특정 상가, 특수 상가, 특수 상권을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특수한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에 고정 수요와 그다음에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그런 수요가 많은 지역들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면 좋고요. 자,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되니까 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초기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위험 단계. 초기 단계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되기 이전 단계겠죠. 주의 단계는 어떤 그 도시 재생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쪽이 개발이 되고 상권이 유입이 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주의 단계고, 경계 단계는 이제 자본이 유입이 되면서 그쪽에 어떤 그 유동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매출액이 증가되는 단계가 바로 경계 단계입니다. 물론 장사가 잘 되고 지금은 좋지만 그 이후의 단계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장사가 잘 되고 많은 임차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임대인이 가격을 상승을 시키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적인 상황을 봤을 때 임대인, 그러니까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하는 임대인이 가격을 무조건 상승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임대료를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연 5% 이상을 올리면 안 된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었고요. 자, 위험 단계는 지속적인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서 거대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임차인의 이탈이 일어나면서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서 공실률이 증가가 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위험 단계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에 그러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상가 투자할 때 코너 입지이고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고 이런 부분을 부동산 쪽에서도 많이 말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하게 되면 이쪽은 임차인이 끊이지 않는다, 공실률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쪽 지역의 어떤 유행이 끝나고 개성 있는 상권들이 또 따로 생기게 되면 또 유동인구가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투자 방법, 접근성, 노출성, 그리고 배후 수요, 그다음에 어떤 교통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의 단계를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종로구의 익선동도 역시 지금 경계 단계에 있습니다. 자, 경계 단계. 위험 단계까지 오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고요. 자, 용산구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주의 단계, 이 녹색이 주의 단계고 빨간색이 경계 단계입니다. 2015년에 주의 단계가 11.32%였는데 2015년 그 경계 단계가 1.27% 이렇게 돼 있는데 2016년에는 15% 늘었죠. 경계 단계도 2.29%로 늘었고요. 2017년에도 19%로 늘었고 주의 단계가 경계 단계는 3.81% 증가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자, 종로구 같은 경우도 2015년에 11%였던 주의 단계가 지금 2017년에 19%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주변 상권을 잘 살펴보시고 젠트리피케이션, 유행 상권이 떠났을 때의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 5일 상권인지 주 7일 상권인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죠. 52시간이죠. 주 52시간. 그렇게 되면 오피스 상권, 물론 월화수목금까지는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이 되고 이런 직장인들이 이용을 하고 또 저녁에는 회식 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회사에 출근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저녁에 회식 문화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이제는 가정으로 되돌아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고 그러면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됐죠. 그래서 유입 인구가 얼마만큼 있는 지역, 원정 단계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 52시간 시간 단축도 있고요. 그리고 이 최저임금 2018년도에 7,350원, 2018년도에 8,530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2020년에는 만 원까지 올라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금액적인 이 최저임금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고용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장사가 되지 않으면 고용원을 쓰게 되면 나는 여기서 일을 해서 그냥 고용원들의 월급만 주는 걸로 끝나고 나는 여기에서 그냥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용원이 없는 그런 자영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자영업이 어떤 폐업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그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이 최저임금 제도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금액적인 부분이 좀 적은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중국인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 그 금액 자체가 임금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요. 자, 신도시와 구도심을 봤을 때 신도시로 투자를 하느냐 구도심으로 투자를 하느냐. 신도시는 그만큼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고 구도심은 기존의 배우 수요나 기존에 성숙된 그런 상권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부분도 있죠. 자, 신도시의 새로운 물건에 투자할 때는 권리금이라는 부분이 없죠. 그러면 임차인이 선택을 잘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구도심은 임차인들이 권리금이라는 부분을 줘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기존의 성숙된 상권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정 수요와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수요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권인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기본적인 지식과 그다음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염두를 해서 상권에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